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는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이번 주 경제 뉴스 빅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뉴스 어떤 소식들인지 먼저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5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한 키워드는 바닥난 곡간, 반도체 우주 날다, 당분간 버스 이용, 석기 시대, 벚꽃 엔딩. 자, 이렇게 5가지 이슈를 저희가 좀 정해봤습니다. 먼저 바닥난 곡간, 무엇이 바닥나고 또 어떤 게 문제인지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지금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여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환율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500원을 넘어서고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중동 전쟁 여파로 지금 환율이 어려움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유가도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부터 유가와 환율 분석 그리고 향후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다행히 오늘은 소폭 하락했어요, 환율이. 자, 그래서 네. 1,506원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봤을 때 그 정도 가격을 하고 있었는데 1,500원대가 사실 우리 경제에서는 보기 어려운 숫자고 최대 경제기가 와야지만 1,500원대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이게 평소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환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나든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분명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네.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오르면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고 특히 원유나 가스, 원자재처럼 해외에서 들여오는 품목들의 가격 압박이 기업과 가게에 함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이 고환율이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단기 충격이면 버틸 수가 있겠지만 1,500원 안팎이 장기화된다면 지금보다 더 장기화가 된다면 기업 원가 부담, 소비자 물가를 넘어서 투자 심리까지 동시에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높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 신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는 일단 환율 방어 가능하고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자, 민간에서는 또 이게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민간은 실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민간의 시각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옆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좀 견해를 전해 주시죠. 네, 정부가 환율 방어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시장 안정 의지 또 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시기에는 당국의 메시지랑 유동성 대응이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요. 다만 민간 입장에서는 정부 대응만 믿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은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 유가가 100에서 110달러권으로 올라와 있고 중동 정세와 글로벌 달러 강세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정부 대응을 지켜보는 것과 별개로 환해지 방안을 다시 점검하고 외화 유동성을 미리 확보하는 등 자체 방어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 지금 벌어진 현상인데요. 문제는 중동 전쟁이 종결이 되더라도 우리 환율이 좀처럼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되는데 여전히 전쟁 종식 이후에도 우리 환율이 높게 유지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전쟁이 진정된다고 해서 환율이 곧바로 예전 수준으로 바로 복귀한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전쟁이 완화가 되면 일단 과도한 불안 심리는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국제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이 되면 환율은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 시장도 전쟁 뉴스 하나에 환율과 유가, 주가가 동시에 크게 움직이고 있죠. 그만큼 지금 환율은 단순히 국내 경기보다도 지정학, 에너지 가격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00원대가 완전히 고착된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전쟁만 끝나면 금방 정상화된다고 낙관하기도 아직은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율뿐만 아니라 유가 100달러 넘은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정부는 지금 비상경제 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가를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최근 배럴당 110달러 선까지 올랐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JP 모건 등도 공급 차질이 길어지면 120달러, 130달러대까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150달러 이상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이번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더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 전쟁이 얼마나 빨리 진정되느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운송로 문제가 얼마나 빨리 풀리느냐겠지요. 조기 안정이면은 유가도 좀 내려올 수가 있겠지만 충격이 길어지면 한국 경제는 생각보다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와 환율 지금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중동산 원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자, 기업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 방어와 현금 흐름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1,500원 안팎, 유가가 100달러 이상이면 매출보다 비용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서 겉으로는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조달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환율과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해지 비율을 높이면서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지금은 급선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을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분산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환율과 유가 상황, 실경제, 산업,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투자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시장에 참여한 초보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유가, 환율, 어떤 변수들, 어떤 체크 포인트를 갖고 투자시장에 임하면 좋을지 이 부분 끝으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코스피는 3월 말 기준으로 2월 고점 대비 약 한 20% 가까이 하락했고요. 하루 낙폭만 5% 가까이 나온 날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기업 실적만 보는 장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흔들리는 장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국 시장은 외국인 자금 흐름이 영향이 크지요. 이번에도 외국인 매도가 원화 약세와 주가 하락을 함께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성급하게 단정하기보다는 자산을 한쪽에 몰지 말고 분산하면서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포지션인지 점검하셔야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환율, 유가, 중동 정세 이 세 가지 핵심 변수들을 차분히 해가면서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승석 박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국제유가 그리고 환율 문제 진단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키워드로 잡은 반도체 우주를 날다. 지금 날고 있을 텐데요. 자, 큰 화면으로 어떤 소식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실제 지금 우주선을 타고 지금 날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2호 우주선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자, 달나라 지금 뒷면을 촬영하고 연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우주선 안에 저희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탑재해 있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가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반세기 만에 달 탐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나사는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탐사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3년 만입니다. 특히 한국 기술이 적용된 큐브 위성 K-라드 큐브도 함께 우주로 향했는데요. K-라드 큐브는 한국천문연구원과 또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우주 방사성 관측 위성입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도 탑재됐는데요.
주요 임무는 지구 주변 방사선 영역인 베넬론 복사대를 정밀 측정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 반도체 안정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가 심우주 환경에서 신뢰성을 입증할 경우에 급성장하는 뉴스페이스 시장에서 국내 부품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그 중동 전쟁이 뭐 장기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가 커지면서 반도체 주가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이것이 우주선을 계기로 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오늘도 조금 호재로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시대 미국만 하는 건 아니고 한국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 계속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세 번째, 당분간 버스 이용. 저희가 키워드로 정해봤는데 어떤 소식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승용차 오부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차량 오부제 지금 강화하고 시민들 뭐 차량도 차량이지만 대중교통 원래 이용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지금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차량도 지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그 기름을 쓰는 차에서 바꾸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계신데 김주현 캐스터가 좀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요즘 유가 관련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2일부터 원유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또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이어지면서 이 원유 수급에 차질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20일 마지막으로 이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이후에 현재는 열흘 넘게 이 원유 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성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반영한 건데요. 정부가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공공 부분의 차량 운행은 기존의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를 하고요. 또 공영 주차장 역시 5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이 5부제 강제로 참여시키기보다는 자율 참여에 맡기겠다. 이 부분을 좀 유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유류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대체 수입선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한 소식들도 상당 부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유가, 국제 유가가 $100 넘다 보니까 한국 정부, 우리 정부가 지금 비상경제 체제로 돌입을 했고 차량도 지금 5부제, 또 공무원들은 또 2부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빨리 중동 전쟁이 마무리돼서 우리 경제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원인을 누가 제공했을까요? 우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관련해서 또 저희가 석기시대 키워드를 정해봤거든요. 석기시대 어떤 뉴스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석기시대라는 말이 느닷없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겠다. 그만큼 공격을 맹공을 더욱더 퍼붓겠다. 이런 경고를 날린 건데요. 참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 경제, 뭐 글로벌 경제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어떤 소식이 나와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또 이지은 기자가 전해 주실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향후 2, 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군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이란 군사력이 괴멸됐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공격으로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국이 이란의 전략적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러면서 국내 대응 의지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테헤란 인근 교량이 폭격으로 붕괴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이 더 늦기 전에 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 차기 공격물은 다리와 발전소가 될 것이라며 압박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란 지도부의 협상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과 충돌의 갈림길에서 중동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 모습입니다. 네. 뭐 이지은 기자는 개인적으로 중동 전쟁이 좀 언제쯤 종료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정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안에 그 전에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누구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전쟁 종식을 선언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우리 주식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10시에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 완전히 폭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고 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제 시장의 큰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본인이 말한 대로 2, 3주 내에 더 빨리 하여튼 일주일 내에 잘 마무리를 좀 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경제 소식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섯 번째 저희가 키워드로 벚꽃 엔딩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거리에 벚꽃 만개한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어제 그제 벚꽃이 드디어 만개를 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서울을 기준으로 다음 주쯤 벚꽃이 만개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좀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조기에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자, 봄철에 꽃 구경하는 거 되게 좋지만 또 불청객이 찾아왔죠. 미세먼지, 또 꽃가루 날리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또 건강관리도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김지영 캐스터가 이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앵커님은 나들이 다녀오셨나요? 나들이를 다녀올 시간이 없었죠. 네, 너무 가보고 바쁘셨군요. 싶습니다. 네. 오면서도 보니까 벚꽃이 만개해서 진짜 벚꽃 구경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면서도. 내일 또 근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빠르게 좀 다녀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날도 따뜻해지고 꽃도 많이 피다 보니까 정말 이제 봄이 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들이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강 문제도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봄철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과 경기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였고요. 오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지름의 4분의 1 정도로 해당하는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인데요. 호흡기를 통해서 몸속 깊숙이 침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불편한 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초미세먼지, 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고요. 또 기침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라고 전해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피하고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쓰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외출을 나갔다 온 다음에는 세안을 하거나 양치질 또는 손을 씻는 등 몸속에 있는 미세먼지들을 좀 털어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봄나들이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그만큼 우리가 건강관리에도 잘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지영 캐스터는 벚꽃놀이에 언제 가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번 주에 가려고 했는데 네. 비가 온다고 하니까 네. 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 네, 퇴근하고 네. 갔다 와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님은 언제 벚꽃놀이 내지는 꽃 구경 가실 계획이신가요? 이미 여의도에는 벚꽃이 좀 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렇지 않아도 원래 벚꽃 피는 기간이 짧은데 지금 비가 온다고 해서 더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벚꽃 구경 가실 분들은 마스크 챙겨서 또 속히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봄철. 자, 벚꽃놀이는 좋은데 눈 건강 또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고요. 어쨌든 경제 2부에서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주요 경제 소식과 이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경제 1부는 이지은 기자, 김주영 캐스터, 그리고 이승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